민주당 내에서는요. 검찰이 빨리 혐의자 이름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혐의자 이름은 공개하기는 어려울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그거는 피해 사실 공표라서 만약에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방금 앞에 이정근 그 측이 지금 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성명 불상자들 다 고소했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피해 사실 공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도 방송에서 삐삐삐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보죠. 민지숙 기자. 자, 먼저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폰 속에 있는 녹취록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 사무부총장이 이와 관련해서 고소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은요. 이 검찰이 준 게 아니면 이 녹취록이 공개될 리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미 작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둔 휴대폰 4대, 여기에서 나온 이 3만 개 분량의 이 방대한 녹취록 중에서 말 그대로 얘기가 되는 녹음 파일만 선별해서 이렇게 공개가 된다는 건 검찰 내부 인물이 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 성명불상의 검사와 이 녹취록을 처음으로 공개한 이 방송사의 기자, 보도국장을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 좀 듣고 올까요? 검찰에서 녹음 파일을 흘렸다는 주장도 있는데 안 믿으시죠? 사실이 당연히 아니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게 진짜 검찰에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벌써 고소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비슷비슷한 거에서 전혀 아무리 근거 없는 경우도 뭐 중앙지검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 많이 해놨잖아요. 이건 안 하시네요. 왜 그러실까요?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자, 한동훈 장관이 지난 21일 날 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수사팀은요, 영장이 기재된 혐의 대부분 사실관계 파악이 됐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돈봉투 의혹의 증거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내는 의견에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진상 규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송 전 대표 이 조사 시점과 관련해서 는 단계별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 지금 이 피의자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의 경중을 따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만간 그 판단을 위해서 당사자 입장을 당연히 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소환이 지금 상으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돈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한 소환도 곧 이루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승재현 의원. 민주당 내에서는요. 검찰이 빨리 혐의자 이름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혐의자 이름은 공개하기는 어려울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그거는 피해 사실 공표라서 만약에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방금 앞에 이정근 그 측이 지금 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성명 불상자들 다 고소했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피해 사실 공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도 방송에서 삐삐삐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두 가지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에서의 시선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겸용이 되는 사람이라면 저 너무너무 답답할 거잖아요. 그러겠죠. 내가 지금 이제 내년에 총선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딱 걸려 있으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요. 그리고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내가 그 당협위원장이 되려면 야당 안에서는 그 사람 이렇게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 깎아내야지 그 지역에서 자기가 당선될 수 있으니까 아마 거명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돈 받았으면 이게 정치자금법 수수거든요. 네. 그러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게 피선거권이 없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선거권이 있는 상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사후에 100만 원 이상 되면 국회법 136조 그 당연 퇴직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당선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천권을 어떻게 할지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난 다음에 또 보궐선거 하는 것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건에서 돈봉투 받은 거는 분명히 잘못된 우리나라의 대의제에 역행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때요? 이 지금 지라시들이 막 이렇게 돌면서 이번 건하고 무관한 의원들까지 지금 피해본다 이런 볼멘 소리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게 당에서 공식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실제로 이른바 말씀하신 지라시에 이름이 들어간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지라시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 억울하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명단이 여의도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유포되거나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히 뭐 지지자들이나 지역의 당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거든요. 그럴 수 사실이냐 있죠.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지역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과 관련 없는데 본인이 그 명단에 자꾸 이름이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면서 법적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의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경태 의원도 뭐 그 고발을 하셨고요. 뭐 이수진 동작의 이수진 의원도 하셨고 김용민 의원도 했고요. 강선우 대변인까지도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최담희 변호사 지금 국민의힘에서도요. 김연아 전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 받아요. 그런데 당 내에서 뭐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회 브리핑 이후에 이제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당무감사위원 6명을 비공개회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진상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에 김연아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오히려 그 결정을 환영하고 고맙다 이것이 가짜인 것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조사가 지금 결정을 했느냐를 보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돈봉투와 관련되어서 먼저 최초에는 진상조사를 내부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입장을 바꿔서 진상조사 내부는 아무런 효율성이 없고 강제조사권이 없으니까 우리는 검찰에다 맡기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제까지는 검찰을 믿지 않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검찰에게 당내 조사는 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비판도 있는 데다가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했더니 그러면 김연아 전 의원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재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방탄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먼저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민주당과 대비하면서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언급 나온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일전에 기자들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김연아, 박순자 전 의원을 거론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유상범 대변인 이 두 전 의원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도록 지금 당무감사위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박순자 전 의원은 이미 2022년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 탈당 조치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은?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지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알아서 잘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상대당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돈봉투 의혹은요. 김연아 의원도 받고 있는 의혹이 물론 맞습니다만 사실 민주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전 지금 최근에 당의 대응을 보면 의혹을 돌파하려는 의지보다 오히려 의혹에 끌려다니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박강원 의원께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셨는데 네. 박강원 원내대표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전 이른바 이런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불만, 지도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당에 대한 위기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의견을 모아서 쇄신 방안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저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이후에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보겠다 외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구 전략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으면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엔 수세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수세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당내에선 지금 당을 재창당하는 수준으로까지 혁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위기감을 어떻게 가지고 좀 일신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저는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그리고 당내 의원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